안녕하세요. 7월 17일 목요일 10시 줌 강의를 맡은 강용수 강사입니다. 지난주는 그 노트북에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강의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 계신 메타F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메타F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메타F 사업에 전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타F 그룹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하는 기업, 이렇게 기업을 이제 저희는 하는 기업을 메타 F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하고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타 F 그룹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타 F 그룹은 하나의 홀딩스 그룹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메타패스티스트, 생태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플랫폼을 메타패스티스트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NFT는 우리의 미래죠. NFT P2E 경주마 게임을 가장 빠른 속도로 대규모 회원을 모집하는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는 지금 한 12개 있지만 나열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메타 F 익스체인지, 이게 거래소죠. 메이저급 거래소로 보시면 되고요. 세계적인 메이저 거래소로 우리가 등극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 현재 32종의 코인을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저희들 메인인 메타 F 토큰과 메타 S 토큰도 같이 구비하고 있고요.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 S 토큰은 잘 알다시피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주 배당형, 주식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 S 그룹, 이제 우리 메타 S 코인이 나오면서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리를 하면서 S 토큰의 보유 관련된, 그리고 매일매일 이익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메타 S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은 바로 다음날 바로 매일매일 공개하는 데 있고, 다오라고 있습니다. 다오는 요즘 이제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법인이 연 생산되는 판매량의 이익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일반적으로 보면 임년도, 그러니까 다음 해에 결산이 끝나게 되면 주주총회 할 때 우리가 참석을 하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다음은 디센트럴라이즈 오토노머러스 오가니제이션에서 의사결정하는 가버넌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모든 것은 블록체인 기반에서 의사결정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 회사 같으면 쉐어홀더분이 계시죠. 여섯 분이 계시는데 여섯 분이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F 그룹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 본사는 베트남에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본사도 두고 있는데 게임 라이센스에 대한 승인은 다 끝났고, 앞으로 600개 스포츠 게임바에 장착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엄밀히 보게 되면 게임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회장님께서 착안했던 부분이 엑시 인피니트 P2E 게임이죠. P2E 게임에서 착안해가지고 우리 경주마 게임 플랫폼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도 있죠. 미국 글로벌 법인도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플로리다 주에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계약서까지 다 갖고 있고요. 메타 MCC 그룹이 있습니다. 메타 그룹이 크립토 카드.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로 많이 쓰겠지만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카드가 크립토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신용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1개월 정도의 여신을 가지고 미리 땡겨 쓰고 결제 날에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크립토 카드는 USDT를 탑재한, 그러니까 저게 체크카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진 양만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오스의 JDB 은행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전체 크립토 카드를 직접 발행하는 그런 어떤 판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 크립토 카드가 발행이 되면 카드를 쓸 때마다 평균 2.5%의 결제 수수료 수익도 이게 우리 메타 S 주주분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베트남 본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1, G2, G3, G4 라이센스를 다 확보한 상태고요. 자, 저희들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P2E 그 경주마 게임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소개가 좀 늦었네요. 회장님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 회장님 이름은 아시죠? 그 철 중에 단단한 철을 뭐라고 부르죠? 강한철. 우리 회장님은 강한철 회장님이시고요.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는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 강한철 회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범죄 그리고 불법에 관련된 불법 게임에 관련된 부분에서 근무하면서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야후 코리아 야후 재팬은 유명하죠, 그죠? 야후 재팬은 그 일본에 보게 되면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야후 재팬이 있고 한국에도 야후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게임 사업본부에 계시면서 법무팀장을 맡으셨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서 그리고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게임 사업부에 있는 멤버들이 회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메가 드림즈를 설립합니다. 메가 드림즈를 해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연 정도 연 평균적으로 월 한 천억 원 정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14년 정도 해오시면서 한 2조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합법적으로 옛날에 그 마늘밭 사건도 아시죠, 그죠? 돈은 벌긴 버는데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가지고 벌다 보니까 어디 감출 데가 없으니까 마늘밭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두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회장님은 2조 정도의 많은 수익을 내면서 여기저기 세무 관련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돈이 이제 뜨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생각하기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명화 쪽으로 다시 돌렸죠. 그래서 명화를 또 일부 메타 아트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명화를 이제 확보를 해서 세금 부분을 좀 피해갈 그런 부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에 그 3년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메타페스티스트 그 거래소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제4차 산업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라면 거의 장관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 그리고 현재 메타 F 그룹의 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회사는 많은 뭐 아레나 스타디움 이렇게 많은 표현도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그리고 게임 플랫폼, 그게 P2E가 되는 NFT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먼저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맞는 게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게임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인 탄생 배경을 좀 더 훑어보게 되면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금융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2000년대 초부터 해서 주택 경기가 화랑세를 이루면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과하게 리만 브로더스 사태 아시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의 80%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주택이 붕괴되면서 주택 가격이 붕괴되면서 리만 브로더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금융이 흔들리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했죠,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말 그대로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가지고
금융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도 못 믿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트코인은 엄밀히 보면 200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9년 1월에 논문의 9장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죠.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담보성으로 US 달러를 확보를 하든지 미국의 국채를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스테이블, 그러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코인 시대로 넘어간다. 그 중에 보면 근래에 보면 미국의 그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발효되면서, 그리고 USDC는 서클에서 만든 기업이죠. 서클 기업에서 만든 USDC가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래소 중에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거기 옆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는 리플 있죠. XRP, 리플도 RLUSD라 해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결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또 JP 모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담보성만 준비되고, 그러니까 담보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급 준비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고객들이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준비된 자금을 미리 US 달러나 그러면 미국 국채를 통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2015년도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엔진 기반을 갖고 있는 메인넷이지만, 그리고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저하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더 기반의 새로운 메인넷 기반으로 토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2기가 완성이 되면서 전략자산으로 비트는 비트, 이더, 리플, 에이다, 솔라나를 이제 확보를 해라. 미국은 사실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거의 6경 정도에 되고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다 보니까 미국은 엄밀히 보게 되면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 많은 데가 이제 미국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북한의 라자로스 해킹 부대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억 한 6천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억 정도 되게 되면 미국은 부채를 탕감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맞는 게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인 이 시대에 가장 맞는 플랫폼이 우리 메타 F 그룹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코인 시대니까 가능하다. 이게 코인 시대가 아니고, 이게 사업은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이게 사람이 필요한 게 이 사업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업을 먼저 시대 흐름에 앞서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대의 흐름에 너무 늦춰서 뒤늦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가는 게 시기적으로 가장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블록체인이랑 이제 옆에 좀 적어놨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블락이라고 불려지는 단위에 데이터를 묶는 게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체인이죠, 체인. 우리 자전거에 보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 변조할 수 없다는 게, 그리고 중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기도 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류를 조작도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이중 지불이 안 된다, 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중앙은행을 이제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리만 브로더스 사건가 터지면서 한국에서도 은행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모든 금융은 미국이 일부 금융 지배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외환은행도 있었고 상업은행도 있었고 그리고 평화은행도 있었고 부산저축은행도 영향을 받아서 그때는 합종연행으로 모두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이 설계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익명성으로 P2P,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피플 투 피플, 사람 간끼리 중앙은행을 거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람이면 하나의 지갑을 갖고 있으면 그 지갑이 하나의 노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노드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킹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앙은행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해킹을 많이 당하죠. 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 농협 같은 경우도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유실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보안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면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블락이라고 불려주는 단위에 그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하다 보니까 1블락, 2블락, 3블락, 4블락, 5블락, 6블락이 있으면 해커 입장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킹을 해야만이 해킹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10분 단위로 블락이 새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으면 3분 단위로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커 입장에서 1번 블락을 해킹하고 2번, 3번 블락을 해킹하고 4번 블락을 해킹할 시점이 되면 1번 블락의 비밀번호, 그러니까 금고의 비밀번호가 초기에는 1, 2, 3, 4로 해킹을 했지만 자동적으로 저 번호가 바뀌면서 4, 5, 6, 7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해킹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앙은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보안 시스템에 투자되는 비용이 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근데 만에 하나 원래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킹을 하게 되면 은행에 있는 돈통을 훔쳐가는 경우가 생기죠. 돈통을 훔치는 순간에 그 기업은 어떻게 생존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 경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부분은 중앙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위변조 해킹 부분에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분산 공개 원장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회계 장부, 우리가 모든 게 거래가 되게 되면 회계 장부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그게 다 공개돼 있다. 그게 탈중앙 금융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코인을 스테이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예금 방식이죠.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는 방식, 코인,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나 우리가 갖고 있는 메타 S 토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대출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폐쇄 원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국민은행의 잔고는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개 원장이 아닌 폐쇄 원장으로 분류하고 있고 탈중앙은 모든 게 공개돼서 공개 원장으로 처리됩니다. 자, 코인 탄생은 거의 한 16년 정도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오는데 코인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엔진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진을 갖고 있고 이더리움 같으면 자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포니 첫 번째 모델이 포니였습니다. 포니는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엔진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마 독일에서 아마 그 엔진 기술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엔진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코인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엔진 기술은 한 8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 엔진 기술에는 컴퓨터 언어인 랭귀지가 있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가 있는 그런 기법을 갖고 있는 기술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엔진은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엔진은 8개 그리고 메인넷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128개 정도가 존재한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BNB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토큰이시고 이더 기반의 ERC20 기반의 토큰이 생산됐어요. 생산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뭐냐면 이더가 갖고 그러니까 BNB는 엔진 자체가 없지만 엔진을 갖고 있는 이더 기반의 엔진을 가져오는 게 EVM 기술이라고 해요. 이더넷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이더넷 버추얼 머신 기술을 탑재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엔진은 이더 엔진이지만 메인넷 기반으로 탑재되니까 BNB가 결론적으로 뭐 메인넷 기반의 코인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인 기반의 엔진 기반의 메인넷의 코인이 나오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게 토큰이다 보시면 돼요. 토큰은 임의적으로 임의의 값을 입력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생산될 수 있는 게 토큰이다. 현재
존재하는 메인넷은 전 세계적으로 128개 정도.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트론 기반의 폴리곤 기반의 모든 기술은 이더의 엔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메인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존하는 이제 코인 시장을 좀 현황을 보게 되면 코인 마켓캡에서 지금 16년 정도 지났지만 1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게 현재 9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메타S가 지금 거의 한 5만 원 정도 달리고 있죠. 5만 원 정도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10번째 코인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제 시대 앞에 와 있고요. 그리고 코인 중에 보면 지금 코인 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이 9,760여 개 정도 되는데 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게 39개. 그리고 이제 10만 원 이상 같은 비트, 이더, 솔라나, 비트 캐시, BNB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다. 저희들 메타S가 등극하게 되면 10번째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코인시장은 좀 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코인 거래소 그리고 주식, 회사 법인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식거래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개장하는 시간이 있고 폐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폐장과 개장 시간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만 거래되고 그 시간 이후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데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365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풀로 가동되는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한 폭이 있고 하한 폭이 있습니다. 너무 상승해서도 안 되고 너무 하락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일시 정지, 일시 거래를 정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더 한숨을 돌리고 다시 거래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그런 패턴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에 5천만 원 올라가든 3천만 원 올라가든 2천만 원 올라가든 1천만 원 떨어지더라도 누군가가 사이드 브레이크 개념으로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 차이가 주식시장과 코인 거래소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금을 사용했지만 금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능가한 게 비트였습니다. 비트가 지금 금 시장을 추월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 시장을 추월한 게 거래소입니다. 한국의 5개 거래소, 원화 거래소, 한국의 KRW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거래소가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다 모으니까 시총이 한국 코스닥 주식시장을 추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닥의 증권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주식이 거래가 될 때마다 수수료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게임이다 보니까 수수료 시장이 엄밀히 보면 시가총액 코스닥을 능가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저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코인 거래소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미국에도 보니까 미국 나스닥 시장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 모든 자본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 이렇게 하다는 큰 시장을 빼앗기겠다 싶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스닥 시장도 어떻게 올 하반기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가동하겠다. 네, 주식 시장도 전 세계는 시간대가 다 틀리지만 24시간 풀로 가동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 밤에도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그 개장 폐장 시간 외에 24시간 풀로 어떻게 가동을 하게 되면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생기겠죠. 그럼 증권사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코인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회사 같이 메타S 이 생태계 게임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 이건 무조건 상승하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장 한 번씩 표현합니다. 불장은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장이 가면 불 붙는 장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보게 되면 불은 우리나라 저게 말하고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BULL. BULL은 우리가 얘기하는 황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락장은 베어, 이게 곰이란 뜻이고요. 근데 하락장은 누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베어장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불장이 되기를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불장을 기대하는 코인을 갖고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불장의 황소란 뜻은 황소는 이게 뿔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뿔을 가지고 쳐받아 올리는 게 상승장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불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 가게 되면 황소상이 하나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뉴욕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증권거래소 앞마당에 보면 황소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황소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메타에스의 시가총액은 여기 6조로 표현했는데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34.5달러예요. 34.5달러를 2억 개로 계산하니까 평균 한 48,300원 정도 나오죠. 이거를 2억 개로 계산하게 되면 평균 5만 원 정도 봤을 때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6조가 아니고 10조의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10조 같으면 작은 어떤 시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불장 이상으로 달린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2,200원 한국 내에서 판매하지만 지금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가격은 거의 5만 원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10만 원도 가고 20만 원 가게 되면 우리 시가총액은 엄청나죠. 근데 이게 전략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전략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메타앱스 시총이 10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메타F 그룹, 메타패스티스트,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리고 회사의 부채가 전혀 없는, 우리는 말사업이에요, 말사업. 마을에 대한 마주에 대한 마주 사업이죠. 그리고 주주 사업이고 점주 사업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여력이 안 되면 조직적으로 짜고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이 조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우리가 이제 투기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투기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왕창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게 투기입니다. 투기는 어떻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손실을 감안하고 들어가는 게 투기 시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성은 중기와 장기로 보셔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 회사의 강한철 철보다 더 강한 게 강한철 회장님이 3년 6개월 동안 준비해오는 거의 마지막 퍼즐 게임의 마지막 카드를 꽂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회사에 대한 어떻게 투자 계정을 봤을 때는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고 환급성 숫자로 남아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언제든지 현금화돼서 들어올 수 있는 환급성. 그런데 그런 황금성과 수익성이 안정성이 다 받쳐졌는데 오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 경영의 가장 지대한 목표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로 나갔을 때 이 확장성도 같이 봤을 때 우리 회사가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다. 그리고 마주, 주주, 점주 뭐 조직인데 말의 역사는 2700년도 됐고요. 그리고 말로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그리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징기스칸의 전쟁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유일한 그 전략이 뭐냐면 한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노획물, 전쟁으로부터 얻어내는 노획물을 징기스칸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90%를 다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징기스칸이 몇 프로 가져갔을까요? 징기스칸은 10%를 가져가고 저게 맡은 장수들에게 어떻게 줬다? 90%의 전리품과 노예품을 다 줬어요. 그러면 장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힘이 나겠죠? 힘이 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징기스칸이 90% 확보하면 어떻게 장수들이나 병사들한테는 힘이 안 생기겠죠. 뭐 이게 봐야 뭐 징기스칸 왕이 다 가져가 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징기스칸의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죠? 징기스칸 전략이죠. 메타에스 토큰을 갖고 있는데 2억 개가 발행이 됐는데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 7%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진들이 스탑 옵션으로 가져가는 게 5%를 확보하고 있고요. 거의 90% 가까운 88%를 누가 갖고 있다? 회원들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회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수익 모델을 봤을 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열심히 할까요? 땡땡이 치고 놀고 있을까요? 징기스칸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 F만의 특징. 일반적으로 메타 F 우리 경주만은
이게 영생하는 경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말들은 어떻게 되죠? 과천 경기장에 있는 일반 말들은 시간이 되고 타이밍이 되면 생명이 있죠.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일반 말이지만 메타F는 돈을 벌어오면서도 영생하는 그런 말이고, 또 메타F 말은 어떻게 능력치가 향상되면 마켓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말, 그리고 움직이는 NFT 개념으로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애완동물 시대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이게 반려동물 시대로 오면서 이게 거의 가족하고 똑같은 직계 존속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즘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반려동물도 이제는 어떻게 친족 관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요즘 보험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반려자는 같이 사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반려견, 같이 끌안고 사는 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NFT는 어떻게죠? NFT는 반려마죠. 반려마. 이제는 어떻게 직계 존속이죠. 여러분들이 마주가 되게 되면 말을 갖고 있는 마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려마로, NFT 반려마로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연예인이 한 명이 양성하게 되면 연예인으로부터 많은 수익이 또 부가적으로 올라오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NFT 반려마, 그러니까 우리 경주마를 잘 관리하고 능력치나 실적치를 잘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연예인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반려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경주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이러면 아주 매력적이지만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과정과 출전을 통해 가지고 능력치 그리고 실적치를 향상함으로 해가지고 이 수익을 가져온다. 자녀가 출생되는데 막 태어나자마자 돈 벌어오라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잖아요. 그죠? 왜? 최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남자는 군대까지 갔다 와서 직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놈이 이 반려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반려마가 바로 돈을 벌어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관리를 우리가 연예인 관리하듯이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추후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반려마다. 자, 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한테 유모차도 사주죠. 머리에 예쁜 핀도 꽂아주죠. 그리고 옷도 입히죠. 근데 우리 NFT 경주마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려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NFT 경주마는. 그리고 기수의 그 아이템도 장착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AI 홀로그램이 고글을 통해서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 경기에 출장했던 말이 마국간으로 돌아오면 저기 마주 입장은 어떻게 고글을 쓰고 AI 홀로그램 상에서 감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마음이 막 전달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오늘 저기 출전해서 힘들었지 하고 얘기를 하겠죠. 출전을 하면 어떻게 주인님,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님, 사실은 이번에 뛰다가 발목이 삐었습니다. 그러면 발목이 삐면 어떻게 되죠? 안대를 줘야 되죠. 그러면 아이템을 사야 되죠. 근데 아이템을 안 사고 또 다음날 출전하게 되면 발이 삐어졌으니까 아픈데 또 뛰면 1등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템을 장착해가지고 내 말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마주가 말을 관리하면 안 되죠. 한국의 마사이 같은 개념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 마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 마사이는 출전하는 마사이의 말을 경기하는 운영하는 운영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말은 없습니다. 말은 누가 갖고 있냐면 마국간에 마주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번 출전하는데 이번 회에 출전하는 배팅 금액이 예를 들어가 100억이다. 100억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 30억은 미리 떼놓습니다. 마사에서. 어떤 형태로? 인건비, 관리, 경비, 그리고 국가에서 내는 세금, 이걸 미리 30%를 떼놓습니다. 나머지 10%를 또 떼나요? 10%를 떼는데 이걸 어떻게 주려고? 경주말이 출전해서 1등을 하게 되면 1등이 항상 제일 많죠. 그러면 어떻게? 1등이 그게 100억 중에 10억을 떼게 되면 한 8% 가져가겠죠. 8억을 가져가겠죠. 2등이 어디에요? 뭐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는데 1등, 2등, 3등까지 분배를 하지만 1등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로또도 이렇게 보시면 1등이 제일 많이 가져가죠. 2등, 3등은 많이 못 가져가지만 1등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 복권사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마주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마켓플레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통해서 어떻게 NFT 경주말을 통해서 계속 1등을 누려본 마주 입장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 좋은 말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네. 자, 마사의 입장을 볼게요. 마사의 마주들은 경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만에 하나 제주도에 명마가 있습니다. 명마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끝내주는 명마가 있습니다 하고 하면 이 소문이 돌겠죠. 그러면 한국 마사에는 마주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말을 경매를 통해서 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말은 보게 되면 이게 영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언제든지 출전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수익을 주는 그런 말이다 보면 좋은 말이 있다고 하면 사듯이 우리도 경주마가 마켓플레이스에 좋은 말이 올라오면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의 갬블 여기 뭐 도박이 하면 좀 이렇게 어색하게 표현될 것 같아. 갬블 영어로 표현했어요. 내국인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과천에는 한국마사회 토요일 이제 운영하죠. 한국우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북 청도. 청도에 가면 중국 청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북에 있는 청도. 한국. 이는 황소가 이렇게 뿔로 싸움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하나 미사리 가게 되면 경정. 배를 가지고 시합해서 승부를 내는 게임인 게 경정. 그리고 광명에 가면 경륜이라고 했어요. 사이클로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배팅할 수 있는 그 경륜이 있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강원랜드는 카지노 게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갬블 시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게임 플랫폼이니까 게임 시장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갬블 시장을 보게 되면 한 60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로또 복권 시장을 제외한 시장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그 5군데의 갬블 시장을 보게 되고 한국의 연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정도 규모니까 거의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시장이 한국의 전체 연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전 세계에 그럼 이 시장이 얼마 시장이냐면 육경 시장으로 보셔야 돼요. 전 세계 에볼루션이라고 많은 게임과 카지노와 하고 있는 회사가 에볼루션이에요.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시장이 전체 시장이 전 세계 육경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갬블성이 강한 국민인데 중국인들이 이게 갬블에 강해요.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만리장성 우리가 이제 심리가 4kg를 보게 되면 만리장성은 4,000kg를 축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원이 없었어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120자의 한자를 내놓고 10개의 한자를 맞추면 1등으로 복권 형태로 운영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살 때부터 이게 갬블성, 도박성이 강한 민족이 중국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보면 이제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많이 가죠. 여행 가서 도박당해서 거의 돈을 다 잃을 때까지 거의 안 나오고 거기서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구축시 재원 마련에 의해서 만리장성 복권이 탄생했다 보시면 되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샀는다. 이제 만리장성 얘기 나와서 이제 하나 언급해놨어요. 만리장성을 샀는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무슨 뜻이세요? 무슨 뜻으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샀는다. 만리장성을 샀기에 그게 노역장에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평생 동안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못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하루는 이제 흐름한 초가집에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흐름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연인이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어디로 갔다? 만리장성 축성하는 데 들어가 있는 상태고 평생을 어떻게 홀로 살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근데 그 노인이 하룻밤을 자면서 간청을 합니다. 오늘 하룻밤에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룻밤이 그렇게 묵어지면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여인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조건을 달았죠. 이 만리장성에 나 있는 내 남편한테 이 옷을 갈아입히시고 내일 가셔가지고 이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내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을 당신이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인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냥 옷을 전달하면 옷을 갈아입으면 언제든지 노역장에서는 노역장에 맞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축성하면서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남편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이 사람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만리장성을 사야 되고 남편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집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찾는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마사의 마주의 매력은 명마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국 마사에도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100% 중에 가져가는 게 마사에서 30%, 마주한테 10%, 배팅의 60%를 1등하고 12등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메타F 그룹의 배팅 금액이 100%가 들어왔을 때 100% 중에 배팅에서 80%를 빼고 경주마의 1등이 8%, 그리고 2등이 1.5%, 3등이 0.5%, 4등에서 12등까지 2%를 0.22로 분배해서 드리고 직급의 2%, 재팟에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냐 짝수냐 그러니까 연식을 했을 때 1%, 배팅 수수로 5%를 빼게 됩니다. 근데 1등이 8% 같으면 우리도 어떻게 메타F에서 배팅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회차에 앞으로 글로벌로 나가서 성장해서 배팅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 뭐가 일어나죠? 1등이 됐을 경우에 8% 같으면 얼마죠? 100억이 배팅돼도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출전해가지고 1등 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말이 나가서 배팅 금액의 8%를 가져온다. 그러면 앉아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2천만 원 가져오는 게 8억을 가져오는 게임이죠. 이 파이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마주 입장에서는 말을 이제 보는 시각이 틀어지겠죠. 내가 말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마주 사업이면서 우리 말 사업이기 때문에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FT 명마 경쟁은 우리 거래소 마켓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 명마를 올라오면 명마를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려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에 보게 되면 일전에 그 기사 내용이 보니까 페가수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833억 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해진 수명이 다하게 되면 페가수스도 죽더라 이거지. 메타F 상에선 NFT 경주만은 영생한다. 자손 대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명확한 확신이 쓰는 거죠. 움직이는 NFT 경주마. 이 동적이면서도 돈을 벌어오는 경주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NFT 마켓에 보게 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예술품, 컨텐츠, 그림, 사진, 원숭이 사진 이것도 한 3억 정도 팔린 거죠. 이게 정적이고 부동인데 우리 경주마 NFT 경주마는 동적이에요. 경주에 출전하면 돈을 벌어와요. 그리고 출전할 때마다 능력치가 상승되고 실력치가 상승되니까 마켓 나중에 이게 마켓플레이스에 내놓으면 이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2중, 3중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NFT 움직이는 경주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FT. 자, 근데 일반 NFT 시장에서는 그냥 그림을 갖고 있다. 그림이 가치가 올라갔을 때 저게 평가를 받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출전함을 해가지고 최대치의 능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밑에 보면 FS, MS, LS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FS 같으면 First Speed, M 같으면 MS 같으면 Middle Speed, LS 같으면 Last Speed로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보면 레전드리는 우리가 혈통에 네 종류가 있는데 레전드리 급은 999가 제일 높은 숫자고요. 에픽 같으면 799, 레어 같으면 699, 커먼 같으면 649.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게 되면 혈통끼리 경주합니다. 다 섞어서 경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혈통끼리만 경주를 진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FS, MS, LS가 레전드리로 봤을 때 99, 999, 999, 999 이럴 때면 어떻게 되죠? 전반부에 잘 달리고 중간 부분에 잘 달리고 하반부에 잘 달리는 이런 숫자가 999로 런칭되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1등 하겠죠? 이 숫자를 높이는 게임이에요. 결론적으로 에픽은 799가 최대치고 레어는 699, 커먼은 649가 최대치다. 이게 뭐냐면 FS, MS, LS를 다 모아서 3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이 950이다. 그러면 이거 좀 더 향상시키게 되면 능력치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혈청을 먹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영양제를 먹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주마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게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메타 F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메타의 시장이 오면서 가상 공간에서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가서 모든 행위를 경제 활동을 이제 메타버스상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페이스북이 회사의 이름을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니까 메타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로블록스,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가 3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제페토도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이거 어린 저기 친구들이 들어가서 소꿉장난도 하고 손잡고 공원에 놀러 가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네이버에서 제페토가 일어나요. 여기도 한 3억 명 정도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노는데 이 시장이 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안범무 회원 의원이 초기에 로블록스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보니까 250억 원을 본인이 직접 수익을 냈다고 표현하셨죠. 그 정도 시장이 파이가 커진다.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이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NFT, B2E, 경주망, 게임 플랫폼하고 같이 묶어서 가니까 앞으로는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되니 우리 시스템, 우리 경주마 플랫폼 게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BNB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BNB는 후발의 거래소였습니다. 거래소였는데 추천 계보를 통해 가지고 레퍼럴을 통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했었고 그렇게 되면 BNB는 초기에 20원, 30원 할 때 레퍼럴 코드로 들어온 사람한테 BNB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들어왔겠죠? 뭘 드린댔죠? 요즘 또 보면 레퍼럴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져간 사람이 하루 평균 4개 정도를 가져가죠.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BNB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그런 BNB 코인을 초기에 주지 않고 비트코인을 줬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지금도 비트코인을 드리고 있어요. 자, BNB가 그럼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 이더 기반의 토큰이 먼저 생산됐죠. ERC20 기반의 토큰이 생산되고 그게 BNB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BNB가 엔진은 이더 엔진이지만 그 이더 엔진에 EVM이라고 있죠. EVM. 이더넷 버추얼 머신 기술을 탑재해서 메인넷을 형성을 합니다. 형성을 하면서 메인넷 기반의 이제 코인이 된 거죠. 코인이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상장을 하려고 하면 BP20 계열의 토큰들을 상장하면 유리한데 ERC20 기반의 이더 기반의 토큰들은 지금 거의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는 처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져요.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높아요. 높으니까 어떻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이 이더 기반, ERC20 기반으로 토큰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BP20 계열, 바이낸스 계열의 토큰들을 생산해요. 왜? 처리 능력이 빠르면서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게 해결되니 개발자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BNB 계열의 토큰들을 생산합니다. 통화하는 입장에서 BNB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거래소에 이더 기반의 코인이 토큰이 들어오면 그거보다도 BNB 기반의 토큰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반을 먼저 상장을 시켜주겠죠. 상장을 시키는데 상장피는 뭘로 낸다? 비트 아닙니다. BNB입니다. BNB. 지금 이게 89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가격이 96만 원 정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 ERC20 기반의 토큰이었죠. 그래서 메인넷 기반으로 저게 만들어지면서 코인이 되면서 이 시장이 토큰일 때는 거의 원가가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니까 지지 기반 세력들이 가격을 계속 받치고 있으니까 상장피를 BNB로 내니까 이 가격이 거의 96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메타 S의 성공 사례인데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BMBM 하죠. 그죠? 비즈니스 모델. 그 옆에 보면 투더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더 문. 이 로켓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로켓을 그려가지고 달나라까지 로켓이 날아가는데 메타 S호가 됐죠. 메타 S호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5만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달리고 있으니까 곧
10만 원, 또 20만 원 달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메타에스 토큰은 지금 3천만 개 정도, 2억 개 중에 잔량이 한 3천만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매진 판매가 되고 그러면 바이낸스는 후속으로 계산하겠지만 거래소 7, 80군데가 지금 대기돼 있습니다. 상장을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상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투더문 같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2,200원의 가격으로 빨리 구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에도 몇 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메타에스 토큰을 갖고 있어야만이 유익하고 수익 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88% 이제 돼 있고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2억 개를 80%돼 있고 지분 2억 개 중에 기본이 2,000개입니다. 2,000개. 2,000개가 돼야만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인데 전체 수량의 몇 퍼센트냐면 0.001%를 갖고 있으면 2,000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당에 대한 주식형 토큰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 2,000개는 가져야 된다. 1,000개를 가지게 되면 배당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지만 2,000개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메타에스 이건 돼 있고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2,000개만 가져도 지금 5만 원이니까 얼마죠? 2, 5, 10, 1억이네요. 1억 맞습니까? 1억 맞죠? 2,000개 곱하기 5만 원 그러면 1억 정도를 확보한다. 근데 2,000개를 진입하려면 2,200원이니까 2,000개면 44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스토크의 상승 곡선 이거는 앞에서 이게 수정이 안 돼서 그런데 15,000원일 때 기록해 놓은 거고요. 이게 지금 5만 원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인쇄 소득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 그 핸드폰 시장을 볼게요. 통신 시장도 LG 시장이 있었고요. LG 시장에 통신 대리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돌았으면 사람들이 핸드폰 개통하러 들어오니까 지나가면서 핸드폰 개통 수수료, 기기 수수료 플러스 통신 요율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으니까 떼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꼬마 빌딩을 평균 초기 시작하신 분들은 한 5개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G2 시장, 그리고 G3 시장이 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SNS 메신저 시장을 열었던 카카오톡이 지금 대기업으로 올라가고 있죠. 계열사가 지금 150여 개가 있습니다. 은행도 갖고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택시 관련된 플랫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증권, 카카오 골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오라 해라. 그리고 이제 지포 시장에 오면서 뭐죠? 우버. 호텔은 없으면서도 호텔 사업하고 있고 호텔이 아니고 우버는 택시가 없으면 운반차가 없으면서 택시 사업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없으면서 숙박업 사업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뭐예요? 저게 플랫폼이죠. 음식을 배달한 플랫폼. 배달의 민족도 어떻게 시대 흐름에 맞으니까 이 대표가 그때 시작할 때 장난삼아 시작했어요. 자본금 300만 원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 앞에 있던 게 어디죠? 요기요라고 있었죠. 요기요. 요기요는 뜨지 못한데 배달의 민족은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니까 인식하기 굉장히 빨랐죠. 물건을 배달하는 거하고 맞물려 떨어져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 그러면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4조 2천억 원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럼 앉아서 어떻게 300만 원짜리가 얼마 됐다? 4조 2천억에 매각되면서 돈을 확보했다. 근데 이 시대에 맞는 G5 시장이 왔어요. 자, G5 시장이 오니까 메타버스 NFT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이제 성공할 차례가 이제 도래했다. 그리고 G6 시장에 오면 이제 머신 투 머신, IoT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UAM, 도심형 택시,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 같은 택시들이 움직이는데 이 시장은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이 시장에는 이런 시장들이 열리는데 지금 G5 시장이죠. 우리 경주마 게임 플랫폼 사업이 융성하게 발전하는 모멘텀이 돼 있다. 그리고 웹도 보면 따따따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플 했죠. 그죠? 앱. 이거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블록체인 시대 오니까 이제는 앱에서 블록체인 탈중앙의 DApp으로 이제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1.0, 그리고 웹 2.0, 그리고 웹 3.0. 3.0은 이게 표현 자체에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공유 경제 플랫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 공유 경제, 참여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는 게 웹 3.0. 그게 뭐냐면 P2E 게임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플랫폼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공유 경제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시대가 지금 도래됐다. 현금을 썼던 캐시, 동전과 지폐 시대는 지나가고 신용카드 시대 오면서 페이 시장으로 오고 CBDC,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게 크립토 카드 쓰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세상에 나왔지만 실물 경제에 진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월 22일 매년 2010년도 5월 20일 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실물 경제에 피자 두 판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이게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는 실물 경제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크립토 카드를 쓰고 있죠. USDT를 탑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고 국내에서 다 쓸 수 있는 크립토 카드 시대가 온 거죠. 그 카드 시대가 MCC 그룹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MCC 그룹에서 나오는 수익, 수수료는 다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장님이 창안했던 P2E 게임의 엑시 인피니트 시총이 50조를 달성했어요. 베트남에서 시작됐지만 꽃을 피운 것은 필리핀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니까 우리 메타 S 코인이 10조. 그러면 게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500조, 10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1000조 시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 회원들이 88%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체 엔진이에요. 우리 자동차를 언급했을 때 엔진을 가지고 성능을 나타냈었죠. 현대자동차가 그냥 포니에서 머물러 버렸으면 포니 있으면 구닥다리 자동차만 갖고 있을 때 계속 엔진을 개발하면서 제네시스, 소나타, 그랜저 이런 모델을 계속 세우고 세계 3대 명차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술이 엔진 기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게임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 2대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언리얼이라는 엔진이 있고 유니티라는 엔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NC, 넥슨, 넷마블 모든 게임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이 엔진을 임대해서 써야 돼요. 임대해가지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 약간의 모디파이가 필요하면 엔진 회사에다가 추가 돈을 주고 또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 게임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아시죠? 우리가 NC 소프트도 있고 넥슨이 있어요. 넥슨의 의장이 김종주 의장이 있었죠. 김종주 의장이 미국에서 저기 뭐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였다? 2조 5천억을 상속세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게임 시장도 국내만 봤을 때도 엄청난 시장인데 상속세를 2조 5천억을 낼 정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 자체 엔진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 엔진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이 엔진을 쓰게 되면 우리가 뭘 하나 모디파이나 수정할 때 되면 맨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강한철 회장님께서는 자체 엔진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개발진들이 메타패스티스트 자체 엔진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또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이 엔진을 또 대여하게 되면 이제 뭐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그런 엔진 자체 개발 갖고 있는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대여하게 되면 대여 비용 또 받겠죠. 일거양득이죠, 그죠? 물론 이제 개발할 때 엔진 개발할 때는 사실 기술이 없으면 사실 못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부회장님. 그 엔진 대여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클라우딩 컴퓨팅 메인 서버. 자, 우리 메인 서버는 AWS 이게 뭐냐면 아마존 웹 서버예요. 웹 서버를 메인 서버로 쓰고 있고 백업은 구글 클라우드 서버. 월 유주 비용이 1억 원이면 들어요. 왜냐하면 서버는 서버인데 이게 뭐냐 보안이 1차 보안, 2차 방화벽, 3차 방화벽 탄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중앙화 시스템이죠. 중앙화 시스템이니까 보안이 허술하면 이 시스템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왜? 이 시스템을 써서 백업은 구글 쓰는데 여러분들의 자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자산이 어디 들어있다? 아마존 웹서버에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해킹되면 어떻게 되죠? 해커들이 들어와서 해킹하면 여러분 돈통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AWS 웹서버를 쓴다. 근데 아마존이 왜 웹서버,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메인 서버를 사업을 했을까요? 모르죠. 네.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책방이었어요. 인터넷 서점. 서점 사업을 하면서 그때 오프라인에 월마트라고 자동차를 타고 20km, 30km 오케이. 이렇게 가면서 쭉 진행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더 하려니까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아이고 왜 죄송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한 서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주 그러니까 메타 S 토큰에 대한 부분을 저게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익 나는 모델이니까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메타 S 토큰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승되는 기대치도 있으니까 메타 S 토큰만큼은 최소 2,000개 이상은 꼭 확보를 해 주실 바라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